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데이터 시각화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문제 해결 및 모든 연구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전철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이라 하면 얼마 전에 제가 메일을 받았어요. 이게 안 된다. 근데 어떻게 된 거냐? 잘한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분께 이제 해결을 드리면서 그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제 그분께 이거를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분이 뭐 다른 분도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모든 연구자에게 다 공통되는 이야기거든요. 실제 보면 이 단계가 안 돼가지고 그 다음 것이 영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얘기 때문에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보면요. 얼마 질문이 왔습니다. 어떤 이제 제 책을 보면서 통계 공부하고 있는 분이신데 이래서 노모그램을 만들려고 했어요. 노모그램을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주제는 노모그램까지는 아니고요. 그 노모그램도 뭐 살짝 배우면 좋습니다. 노모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노모그램이. 그래서 뭐 의미가 있는 팩터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물어보시고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는 데이터 및 그까지 다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참 판단하기 편하죠. 그래서 딱 해봤더니 실제 안 그려집니다. 아무것도 안 그려져요. 요 주소에다가 올린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의 변수를 빼고 올려봤어요. 하나의 변수만 빼고 올리니까 잘 그려져요. 그 하나의 변수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찾는지 그 방법을 설명드리고 그것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설명드리고 하는 거예요. 요 올린 다음에 리절트를 가보면요.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 사이트는 요렇고요. 가보니까 다른 변수는 뭔가 결과가 나오는데 이 변수 하나만 NA로 나오는 거예요. 이 NA가 왜 생기느냐? 뭐 무한대가 된다든지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변수가 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 시각화 1권, 데이터 시각화 1권에도 이게 나오고요. 또 R 통계, 제가 쓴 R 통계 책 있잖아요. 거기도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편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유니베리애블 어널리시스를 해주는 것이 있어요. 데이터를 올린 다음에 유니베리애블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베리애블 리절트를 여기서 문자로 보고요. 그림을 하나씩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요 밑에 보면 변수를 선택할 수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1번 변수와 이벤트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책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해보면 이제 각각의 변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분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산점도죠. 그래서 딱 그려봤더니 그 변수가 나머지는 다 여기 몰려 있는데 100 이하인데 딱 하나만 400 얼마인 거예요. 이 값이 아마 잘못 측정된 값일 수 있어요. 40 얼마인데 400 얼마로 측정된 걸 수 있죠. 이런 이제 이상값 그리고 결측값 뭐 잘못된 값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지금처럼 아예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이것이 잘못 입력된 값이구나 아는 게 차라리 다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수정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상값이 있는데 극단값이 있는데 이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발견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러면 통계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완전히 잘못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결과로 잘못된 해석을 해서 독자들에게 의도치 않은 거짓말을 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죠. 지금 같은 경우 발견이 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아마 이 값이 400 얼마로 나온 값이 잘못된 값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거를 수정하셨습니다. 뭔가 찾아보셨겠죠. 데이터를 찾아보셨는데 그래서 수정했더니까 잘 됩니다 라고 결과 답장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걸 발견했는데 다른 거는 그럼 또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됐다, 또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다르다, 그러면 한 번 더 데이터를 들여다본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어널리시스 하기 전에 충분히 전처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빠진 자료 없는지 이상 자료 없는지를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더 건드릴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안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과 안 나왔네? 들여다보자. 막 이상값이다. 다시 또 측정해보자. 다시 해보자. 그러다가 또 안 나오네? 또 뭐 잘못된 거 없어? 다시 측정해봐. 이게 왜 3로 했어? 4로 했지? 약간 이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보면 조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원했던 게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널리시스를 하기 전에 전 처리를 할 때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극단값 뭐 이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분석할 때는 그걸 믿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전 처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요게 이제 R 통계, 아빠가 들리는 R 통계가 하여튼 뭐 책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저도. 그 R 통계 나온 것들을 쭉 열거해둔 사이트거든요. 거기 보면 왕초보 통계라고 해서 이제 많이 쓰는 통계를 써놓고 챕터 2에 설문조사 연구라고 해서 써놓고 파트 3에 보면 탐색적 분석 및 데이터 전처리라고
해서 이걸 또 한 파트로 해서 여러 개 만들어 뒀습니다. 뭐냐면 초기 탐색하는 법, 이상값 찾는 법, 결정값 찾는 법,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규성 검사, 등분산성 검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여러 개 만들어 뒀어요. 그러면서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다가 써놨어요. 그 머리말에 사실 탐색적 분석이 제일 파트 1 제일 처음 와야 되는 건데, 이 탐색적 분석부터 해놓으면 사람들이 책을 안 읽으려고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너무 간과하는 거죠. 사실 탐색적 분석 이 한 파트만 가지고도 한 책을 써야 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실무자들은. 근데 이거를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파트 1은 넣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파트 1에 제일 인기 있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항상 통계 강의 들고 하는 거, 뭐 T-테스트, 아노바, 뭐 카이 제곱 테스트, 피쉬 이제 테스트, 뭐 이런 거를 넣었어요. 왜? 그게 제일 인기 있으니까. 이거라도 봐야 돼. 익숙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넣었거든요. 그렇지만 다시금 강조하지만 탐색적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데이터 전처리, 뭐 프레퍼레이션이라고 했는데 또는 클린징이라고 하기도 해요. 뭐 어쨌든 그것을 중요하고, 제가 뭐 이거 관련된 이야기 뭐 유튜브 올린 적도 몇 번 있는데 다시금 강조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실제 해보시면 분석보다 이때 들어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